오늘 강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관련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폭행 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시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10대 2명이 1살 아래 여중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까지 위협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학생을 두 학생이 번갈아가며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잘못했다고 애원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주위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온갖 욕설과 함께 폭행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피해 학생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이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보다 1살이 많은 가해 학생들. 한 명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유급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폭행을 문제 삼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 어머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어.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변보호 요청까지도 한 걸로. 폭행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촬영해 친구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에요. 공동폭행이요? 그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피해 사실을 접했으며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 폭력은 이렇게 사이버 폭력과 함께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일상 대부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은 감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 대상 2019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 결과 학생 중 6만 명, 약 1.6%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사이버 폭력은 8.9%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위 결과를 보면 직접적인 신체 폭력과는 다르게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중 3위를 차지한 사이버 폭력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글을 하나 게시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사이버 공간은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내가 방금 SNS에 올린 사진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이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내가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누군가 스크랩하거나 공유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했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공유가 되고 재생산되어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랜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하거나 따돌리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단체 채팅방에 한 명을 초대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욕을 하고 괴롭히는 떼카, 채팅방에 초대해놓고 모두 나가버리는 방폭, 채팅방에서 나가면 초대하고 다시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하여 나갈 수 없게 하는 카톡 감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이버 비방은 친구의 얼굴을 다른 얼굴 사진과 합성한 사례 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은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SNS상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친구들이 게임 내에서 욕을 하는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격글은 단체 채팅방에서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 나홀로라는 친구가 외로워라고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고 뒤이어 다른 친구들이 게시한 상태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누구를 지목해서 비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사이버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보다 범위가 넓은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중에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기사를 스크랩해봤는데요. 사이버 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행위 자체가 폭력적이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수를 그만두거나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저지른 범행들은 결국 다 밝혀지게 되고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들이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아님 내가 피해자라면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본 친구 있나요?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어떤 이유로 피해를 당할까요?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유로 첫째, 먼저 괴롭혀서, 둘째, 장난으로, 셋째, 오해와 갈등으로, 넷째, 맘에 안 들어서, 다른 친구가 하니까, 화풀이, 순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가해 이유인 먼저 괴롭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이버 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은 나를 괴롭힌 가해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사이버 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였던 친구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 내부에서만 발생한 뒤 그친다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폭력이 우리 학교 교실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겠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비방, 패드립, 악플, 저격글 등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명예훼손과 다른 법령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로 과거의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에 정가가 남는다면 취직이 어렵겠죠? 청소년 때 잠깐의 실수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7 신고센터로 신고한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피해를 당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신고해 주기 바랍니다. 117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신고 내용은 비공개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우선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알게 되면 주변 선생님, 가족, 친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글은 쉽게 게시가 가능하지만 쉽게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온라인으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한 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의 기본 원칙에도 해당되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비난, 따돌림 행위를 하지 않고
글을 게시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다시 읽어보고 글을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본 뒤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다는 비율이 81.8%, 즉 10명 중 8명이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보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2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다며 혼자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사이버 폭력을 목격한 친구들은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기 바랍니다. 화면에 예방하기 위한 SNS 새로운 기능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사이버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SNS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기에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카오톡 내에서 단체 채팅방 초대 거부 및 나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원치 않으면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댓글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기능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또한 사이버 폭력을 체험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19세 이상부터 체험할 수 있어 친구들은 아마 해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 동영상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야, 씨,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바로 넘겨버렸어요. 막 빨리 보라고 욕을 하네요. 야, 한이주 뭐 대답 바로 안 하냐 이러면서.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저를 초대해줬네요. 똑같은 말들이 이제 도배돼서 단톡방에서 이제 막 오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병신놈이 존나 나대고 야 미친이랑 이제 죽여줄 테니까 자살하지 마라. 설치고 다닌다. 페이크를 맞는 사진, 이렇게 막 되게 더럽게 이렇게 괴롭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가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페북에 동영상을 올렸네요. 아, 그 소리 들을 수 없나요? 너무 마음 아픈데. 아, 진짜 안 돼. 이거 체험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어요? 비꼬는 식으로 페북스타 다 됐다. 신선하다. 이거 진짜 심하네요. 제 번호랑 거주지가 털렸어요. 털리고 애들이 막 이제 저를 괴롭히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네요. 되게 여긴 진짜 이 사진은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다들 막 다 병신이라 그러고 뭐가 쓰레기냐 그러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라 그러고. 너무 심하다 이거. 바닥에 심지어 밥을 막 떨어뜨려 놓고 주워 먹으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제 욕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나봐요. 이제 설치고 다닌다는 개 맞음? 이런 식으로 웃는 게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저격글도 저격글이 올라와 있네요. 미친놈을 조심하라고, 작작 설치고 다니라고. 한번 이제 닫고 문자가 오네요. 문자가 뭐라고 왔나요? 안 돼. 엄마한테 문자 왔어요. 안 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슬픈데. 데이터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답장도 없고 엄마 화났다. 전화를 안 받는데 오는 길이냐.
왜 연락이 없냐 걱정은. 동생도 괴롭힌다. 아니면 제 집에 찾아오겠다. 불을 지르겠다. 페북 보고 연락했다고 30살 아저씨도 괜찮냐고 막 이런 문자도 막 오고. 와 진짜 미쳤다. 왜 사냐 그러고 진짜 죽이기 전에 답장하라고 와 있고. 왜 우리 가족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왜 우리 집이 막 불 지른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는 그런 무서움과 안돼 엄마 욕 왔어요. 굉장히 끔찍하고 기분이 좋지 않죠? 저도 한번 체험해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상인 경우도 마음이 아픈데 진짜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돌과 개구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무심코 던진 작은 돌에도 작은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적 괴롭힘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나에게 장난인 한마디는 너에게 상처인 한마디가 되고 내가 던진 화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라고요. 사이버 폭력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방법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여 여러분 중 누구도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